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2019년도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7쪽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862만 6천원이 감액된 122억 4,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창의 인재 육성 시범사업 민간위탁금 5천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천만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200만원, 학생 부업활동 2억 2,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 중 등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4,483만원,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 수준 향상 지원 13억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6천만원,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9억 4,635만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6,350만 9천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700만원, 119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2,400만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2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험 및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과 운영비 3억 9,3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위원회 지원 2,400만원, 122쪽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100만원과 청소년 복지 증진 1억 8,583만원, 12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 1,4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1억 5,250만원, 아동학습센터 조성 운영 4,500만원, 125쪽입니다.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 행사 운영비 1억 4천만원, 126쪽입니다. 생활권 역사 안보 해설사 양성교육 행사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이버 영어 교육 지원 66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억 2,600만원, 평생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 2억 4,5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6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2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 1억 130만원과 운영비 지원 1억 4,897만 5천원, 129쪽입니다.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87만 2천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사업 2천만원, 130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222만 4천원, 사회단체 활동 운영 지원 3억 9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주민 편의시설 개선 지원 6억 3,160만원, 노인 여가시설 관리 지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39억 8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 지원 1억 8,071만 4천원, 134쪽입니다. 시군구 통합 사례관리 지원 1,800만원,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1,2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4,200만원, 13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비 지원 500만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300만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1억 6,300만원, 136쪽입니다.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 사업 군 부담금 2억 8,178만 5천 원과 장학기금 운영 1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전입금 등 6,135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7,40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7,407만 3천 원과 업무 추진 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기금 운영 계획서에 먼저 양록 장학 기금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양록 장학 기금은 2018년도 2월에 111억 5,454만 5천 원, 수입액 9억 원, 지출액 3억 원으로 6억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7억 5,45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 기금입니다. 글로벌 장학 기금은 2018년도 2월에 43억 4,761만 3천 원, 수입액 6억 2,870만 7천 원, 지출액 1억 6,130만 원으로 4억 6,740만 7천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1,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18년도 2월에 10억 2,863만 5천 원, 수입액 1억 837만 5천 원, 지출액 1억 800만 원으로 37만 5천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은 2018년도 2월에 6억 3,066만 8천 원에 수입액 990만 원, 지출액 900만 원으로 90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15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네, 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 의원입니다. 그 설명서 119쪽입니다. 그 행복교육지구 운영 관련 그 2억 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건 도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이죠? 예, 이제 신규 사업으로서 그 강원도 교육청, 양구 교육지원청, 양구군이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어서 내년부터 이제 4년간 이렇게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60명 이하의 11개 학교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 같은데 이게 혹시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면 교육경비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별개 예, 별도 사업입니다. 예. 어떤 예산으로 쓰여집니까? 별도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작은 학교를 이제 명품 학교로 이제 운영하는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학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학교 밖에서 마을 선생님이라든가 또 이런 또 진로 교육, 그다음에 방학 중에 돌봄 운영 뭐 이런 쪽의 사업인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아직 교육청에서 좀 협의해서 나와야 될 상황. 지금 과장님께서 나열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이제 또 새로운 또 시책을 또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청과 양구군의 50대 50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126쪽입니다. 그 평생 학습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평생 교육 뭐 전반적인 거를 말씀. 예, 예. 예. 저희가 그 평생 교육은 이제 지금 새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 여성 강좌라든가 또 이런 사업들이 이제 각 부서에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평생 교육 그 지원 담당이 새로 생기면서 여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그 여성 강좌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이제 평생 학습 강좌로 개편되면서 좀 더 지금도 남성분들이 이제 참여했지만 좀 더 그 양구 주민 전체로 그 대상을 좀 확대해서 그런 강좌를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작은 도서관을 금년도에 방산하고 해안이 지금 이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나머지 양급, 남면, 동면에도 이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서 그 어린 아이부터 이제 성인층까지 다양하게 이제 어떤 그런 도서 이제 책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이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이버 교육해서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도 개설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 그런 이제 외국어 교육도 이제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평생학습 환경조성 사업에 계상된 2억 5,300만 원은 그 전에 있던 사업인데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그 작은 도서관 네. 설치는 어디다 하시는 거죠? 그 금년도에 이제 방산면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 문화의 집 네. 2층에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조성 중에 있고요. 뭐 퀴즈 카페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키즈 카페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하진 않는데 예. 그 키즈 카페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에요. 근데 그런 사업도 한다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장소가 중복이 되지 않냐는 얘기죠. 장소 키즈 카페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장소를 제가 뭐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장소하고는 좀 현재 예를 들어서 해안면사무소 같은 경우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해안면사무소 그 들어가다 좌측에 그 이제 조그만 그 이제 회의실 겸 이렇게 썼던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즈 카페 장소하고는 좀 그럼 방산하고 해안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양급 남면 동면인데 그 장소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면 동면 예. 세 개소라 그랬는데 올해요? 금년도? 아니 내년. 내년. 양급 남면 양급 예, 양급 남면 동면 예, 이렇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130쪽입니다. 사회단체 활동 운영 지원에 민관 경상 사업 보조로 공익사업 지원 사업으로 1억 5,842만 9천 원이 계상이 되는데 그 지원 사업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게 이제 지금 기존에 저희가 그 각 사회단체에 이제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 이제 공모를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그 어떤 사업 계획을 내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 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지회 운영비는 인건비죠, 이거? 예, 이 운영비하고 이제 인건비다 이건 법적 보조금이니까 별개입니다. 예. 그 윗부분에 보시면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그 377만 6천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 지금 금년도에는 그 이제 새마을 지도자 자녀분 중에 대상자가 좀 없었고요. 2017년도에 참고로 이제 2명이 돼서 이제 210만 원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 네. 요상은 좀 그래서 좀 일부 좀 이제 삭감은 했고요. 그 대상자가 지금 현재는 뭐 많지 않아서 예전보다. 그러면 삭감한 이유는 지급 예. 대상자가 예, 그렇습니다. 적기 때문에. 예, 예. 그럼 대상자가 많다면 더 네, 늘려줄 저희가-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 설명서에는 추진 경위의 양국 발전을 위해
적극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는데, 뭐, 신청자가 없으면 그냥 못 쓰면 말아도 굳이 삭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네. 또 도 50, 군 네. 50인데 이제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이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네. 이제 매칭 사업으로 다 해서 요거는 저희가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자녀가 이제 대상이 늘면은 네. 또 도에하고 협의해서 또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사업입니다. 131쪽입니다. 그 마을회관 신축비 5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느 마을이 신축이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예, 신축인데 아직 내년도 구체적으로 마을은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했는데 5억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까? 매년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건의 들어오면은 리모델링이라든가 건의가 들어오면 하는데 아직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게 되면은 그 이장님들이 서로 우리 거 해달라, 우리 신축해달라, 오래됐으니 요청이 세도할 것 같은데. 신축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노후 건물이라든가 그럴 때는 예. 건물 안전 진단을 받아서 등급이 D등급 정도 나와야지 그게 이제 건물에 대한 네,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또 부지라든가 이건 마을에서 확보가 원칙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시 송청 오리 아시죠? 새로 예.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예. 돼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송청 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 마을에서 별도로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오리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안 했는데 거기도 이제 여건이 그건 좀 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지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이제 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도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고. 아니, 거기는 마을회관이 별도의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찾아보시고요. 131쪽 하단에 땡땡땡 사리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신설 마을로서 이제 거기 어떤 여건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저희가 군에서 그 건물을 저희가 지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된다? 예. 그 신설 언제까지? 마을에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되는 기간 그래서 까지는 군에서 지원해준다? 신설 마을에 한해서는 네. 군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는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국민 여가 시설로 해서 군에서 이제 운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본의원 입장에서 보면 나쁜 건 아니지만 혹시 다른 이에서 또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137쪽입니다. 그 업무 분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는 교육생활지원과에서 책정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 희망복지 담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보장체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업무를 그 업무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사무국장도 저희에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는
그 교육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직원도 거기에 소속이고 네, 저희 그리고 사무국장도 거기 소속인데 그제 그 보장협의체 사전 설명을 타 부서에서 와서 하던데. 그 사회복지과에서 예. 그 지역 사회 보장 계획 그 용역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만 예. 그거는 이제 그쪽 부서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한 건 거기서 계획은 거기서 세웠습니다. 용역 계획. 뭔가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무적인 업무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 주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기호 의원입니다. 그 118쪽에요. 그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력 수준 향상 지원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네, 118쪽에 예.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력 수준 향상 지원. 예, 이게 예. 4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해에는 저희가 학력 수준 향상해서 이제 별도 여기서 대응 사업, 그러니까 대암중학교 기학합주실하고 방산중학교 실내체육관 대응 사업 4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 그래서 그거 대응 사업이 원래 13억에 대응 사업이 4억에 있던 게 올해는 그 사업이 이제 끝난 거니까 그 사업이 이제 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친환경 급식 지원이 있고요.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인데 그 같은 면은 아닙니까? 친환경 급식 지원은 이제 그 초중고 학생에 대한 이제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 밑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은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쓰는 거에 대한 차액 지원 1인당 이제 270원인데 그 유치원은 이제 170원이고 그걸 차액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식 그 농산물 구입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33쪽에요. 13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이 복지사각지대 지원금입니까 이게? 그 복지사각지대는 별도로 있고요. 그 긴급복지 지원은 그 사각지대 하나는 또 별개로다가 국비로다가 또 국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사각지대 예산은 별도 있습니다. 저 찾아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뒤쪽에, 그 뒤쪽에 그 사각지대는 135페이지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사각지대. 예. 이건 얼마 안 되네요. 3천만 원. 그게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 긴급복지에서 먼저 우선 이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이제 어떤 그런 어려운 가구가 발생하면 긴급복지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긴급복지에서도 또 어떤 생활 여건이 계속 어렵다든가 또 고에 했을 때 이제 사각지대 예산에서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이런 쪽들은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복지사각지대가 지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긴급복지가 이제 1억 9,700이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 예산이 1억 6,300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도면 그래서 저희가 그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저희도 발굴을 하고 각 단체라든가 또 마을 이런 데서 저희가 이제 좀 요청을 해서 그런 건의가 들으면 계속 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많이 지금 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으로다가 그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그쪽 계층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좀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그 지원 업무에 좀 많이 좀 힘써 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의원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123페이지 보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에 8,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123쪽에 123페이지요.
요거는 전년도 저희가 이게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예. 아동복지 쪽에 이제 예산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게 예산서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요. 분리가 되면서 저희 쪽에서 삭감된 거로 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분리가 아동복지 돼서. 쪽에는 분리가 돼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지금 2,380만 원이잖아요. 이게 5개월면에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문대. 이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저희가 금년대 자율방문대를 또 새롭게 예산을 좀 여기 좀 더 증액을 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유류대하고 차량 운영비가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유류대 100만 원하고 차량 운영비 120만 원. 그래서 지난해보다 전년 대비해서 한 220만 원을 좀 증액은 시켰습니다. 일개소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 그럼 이게 방범대 쪽에서는 전혀 부족하다는 얘기가 없으시나요? 전에 한번 방범대장님하고 저희가 한번 이제 만났던 적이 있고요. 방범대 쪽에서 이제 또 원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런 예산 말고 다른 이제 사무실 어떤 위치에 이제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거 이제 그런 것에 좀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이제 여건 개선해드리는 거로 이렇게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방범에 봉사하는 단체이니만큼 부족하지 않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 1억 1,000이 서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써여지는 거죠? 1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로당 마을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지원 나가는 거. 예. 그래서 도비하고 수리하고 이제 군비하고 수리하고 이제 보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50대 50이 지금 간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임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수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여림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136쪽입니다. 네,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지원이 있는데요. 네. 이거 몇 가구나 지원이 됐습니까? 요 사항은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한 건데 네. 이 폭염 취약가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좀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든가 이렇게 여름철에 상당히 더위에 취약한 그런 어떤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다 몇 가구 이렇게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20가구 정도 지금 예상을 해서 1가구당 이제 그렇게 20가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정을 하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러면 냉풍기라고 했는데 예. 선풍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이제 냉풍기라고 이제 나오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고온 현상이 많이 심하게 돼서 네. 올 같은 경우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였는데 네. 이게 과연 선풍기나 냉풍기 가지고 이 여름을 지낼 수 있는 조건이 될까 싶습니다. 여건은 좀 사실 올해 같은 폭염에 에어컨 아니면 예. 사실 여름 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런 가구들이 상당히 취약한 가구라서 이제 에어컨 설치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열악한 가구를 여기 이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물론 이제 저소득층이니까 예. 물론 힘들겠지만 혹시라도 그냥 자부담을 조금 해서라도 예. 조금 더 관대하게 에어컨 같은 그런 거를 설치해야 그래도 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한번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뭐 혜택을 주시려면 그래도 효율성 있는 혜택을 줘야지 선풍기나 이런 거 가지고는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 저소득층을 그냥 도와주고 보조해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생업이 되게 일자리 마련 그런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자활 사업이라고 해서 네. 이제 어려운 가구들이 이제 그런 일자리 참여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사업이 있고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자활 기금을 뒤에 이제 저희 기금 운영에서 이제 자활 기금도 이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참 자활이 잘 안 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먼저 좀 생각해 주셔서 스스로 그래도 일자리를 찾아서 또 의욕을 갖는 그런 마음도 갖게 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하단에 보면은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요 부분이 4억 4,500 삭감 이후 더 오히려 지원이 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 시점인데 이게 삭감이 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가 그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그 기동 처리반이 저희 부서에 이제 그러니까 구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다가 네. 지금 이제 종합민원소통실로다가 기동 처리반이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그런 예산이 이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일부는 또 행복나눔센터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소속으로 다 되면서 이게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을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삭감된 거로 이렇게 감으로 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실질적인 삭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제 좀 이관 뭐 이런 표시를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의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실위원님, 조던주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추려했습니다. 여기 131쪽에 송청사리 사무관리비 그거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송청사리 노인여가 시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군에서 이제 그 신설 마을이 신설되면서 저희가 그 노인 여가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노인정이 아니라 노인 여가 시설로 지정돼 있어서 그런가요? 노인 여가 시설이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요? 이용은 이제 대부분 이제 송청사리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저희가 군에서 이제 건립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으로도 활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양록장학기금과 글로벌 장학기금은 5억 7천과 5억 5천에 계산되어 있는데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양록장학금이 지금 111억 정도 되고 설립연도가 1995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기금이 지금 한 10년 됐나요? 10년 개교하면서 2010년도. 거의 그런데 지금 43억인데 5억 얼마를 갖고 뭐 저소득 주민 이거는 뭐 92년도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6억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차치하고 그래도 자 5회 좀 한번 해볼까요? 글로벌 인재 장학금의 인원이 지금 더 확충되거나 하는 건 없죠? 예, 인원은 장학금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 그럼 그 장학금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양록장학금은 거의가 그 이자분을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죠? 이자 가지고 이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록장학금 운영은
예, 이자가 그렇죠. 좀 부족합니다. 예. 근데 글로벌 장학금은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의 장학금도 되지만 교육자, 학교 선생님들 문교부에서 하는 그 급여에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이 글로벌 장학기금 이자분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선생님들이 문교부나 어떤 이런 고정된 그 급여가 책정된 급여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들을 우리 학교로 영입하고자 어떤 조건을 제시한 금액일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조건의 수요의 충당은 수업료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정상적인 학교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장학 기금의 금액으로다가 선생님들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보편적 조례입니까? 그 상식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일반적인 사립고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양구 강원외고만 그런 방법을 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다른 사립고에서의 그 사례는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요거는 이제 어떤 외지에서 이제 우수교사 유치 차원에서 당초 학교 설립할 당시에 그 유치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별도의 교사 장려금을 이제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중에서 일부분 뭐 고등학교 나눠 갔듯이 그렇게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어떤 편법으로는 지원도 없고 그래서 굳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나라는 오해가 본 위원장한테 있으면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학교 운영 자체에서는 장려금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학교 회계 내에서는 장려금이라든가 교사 저희가 학교 수업료 외에는 도교육청에서 이제 재정 결함 보조금이 지원돼서 오기 때문에 법정 정해진 교원 인건비 외에는 지급 자체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외고 설립 당시에 장학기금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수교사 유치를 해서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편법 지원이라고 오해를 해도 되냐 이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고 편법 지원이 아니냐라고 여쭤보고 싶을 때 답을 편법이 맞습니다 아니 정답입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관장님께서 그걸 편법으로 봐야 됩니까? 정상적인 장학기금의 운영 방안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편법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학기금에서 저희가 이 장학기금 자체를 또 조례로 다 제정해서 그 조례의 근간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장학기금 운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편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장학기금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도 그렇고 학교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걸 굳이 시시비비를 가릴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좀 지적을 좀 드리면 양록장학기금은 수여식을 어떻게 하죠? 매년 3월경에 전체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들 내신 부모님들이 오셔서 글로벌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해요? 학교 내에서 이제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개인으로 불러다 줍니까? 양록 장학기금에서 나가는 저소득 장학금은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여기 기금으로 마련된 거. 이 별도 기금에 있는 거는 그냥 별도로 이제 전달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냥 낱개로 찾아주든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2019년도 예산안에 지면서 저희 의회에서 한 검토 보고서가 있어요. 검토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양록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향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장학금 및 장학자금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위해서 통합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요번에 우리가 예산안 보고 한 겁니다. 물론 다자녀가구도 좀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고. 지금 여태껏 이 얘기한 이런 나열한 게 이런 거를 지금 몇 번 의회에서도 좀 건의가 있었죠.
통합을 해달라는 의견을 냈죠.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답변하기를 이제 양록장학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저소득하고 이제 통합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양록장학기금 그렇게 하려면 이제 조례 개정이 해야 되니까 양록장학회 총회 열릴 때 안건을 다 상정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 있는 답변 아닌가 해서,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하려면, 양록장학회 위원을 다시 모아서 그 결정안을 보고, 조례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분과위원회보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조례를 좀 개정할게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서두의 말이 좀 길어졌는데 좀 이해를 좀 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이 좀 어려운 분들이 이 장학금을 받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라고 받는 게 학자금을 내야 되는데 다 나라에서 대주거든요. 아빠가 농사꾼이라서, 아빠가 군인이라서, 아빠가 공무원이라서 다 대주는데 장학금이라고는 하는 게 이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장학금이긴 하지만 복지 쪽으로 좀 신경을 쓰는 장학금이 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에서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 문제는 좀 시급하게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결정을 좀 내려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말씀드린 게, 관례적으로 이제 저소득 장학금이 양록장학금 통합하는 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사실 양록장학금에도 저소득 장학기금이 기금에 대한 장학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저소득 장학금이 또 별도로 있고, 그래서 사실 중복되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좀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 다만 이제 양록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쭉 관례적으로 다 양록장학회 총회에서 한 번씩은 또 이렇게 안건을 다 내놨기 때문에 또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게 관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다른 또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하여간 어떤 양록장학기금위원회가 여지껏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왔지만, 지금 이제 의회의 의견도 그렇고, 또 장학금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런 위신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볼 때, 거기 한 군데 다 모여서 그냥 받는 게 괜찮다는 취지예요. 더 덧붙이자면 이제 세 자녀가고 다자녀도 좀 넣어서 영승살만 장학기금도 되지만 어떤 복지성을 갖는 그런, 왜냐하면 금액이 많이 비대해졌어요. 우리같이 열악한데 110억을 갖고 있다는 거는 요번에 또 하면 이제 116억쯤 되겠지. 그 정도 장학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건 이제 거기 눈을 좀 돌려서 그런 쪽으로다가 해야 될 만큼의 여력은 생겼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좀 명심해 주시고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질문이 없으시므로 교육사업지원권 서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는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